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황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X 시대의 비즈니스 변화와 클라우드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있고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환경을 자리 잡고 있으며 교통통제나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기반으로 우리 산업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작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화하고 있고, 또한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이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이나 산업 환경에서 IoT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영상이나 그다음에 파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또는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어진 정보를 갖다 사용자에게 즉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방법으로서 클라우드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생활 환경들은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가치 창출을 하는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조금 더 빨리 제공해 주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유연성을 주고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함께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얼마나 빠르게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IT 환경의 변화를 리드하고 있고, 우리의 IT 환경은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IT 환경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오피스 공간, 그리고 가상학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이 가상 공간으로 이동되고 있고, 자율주행 서비스나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는 오프라인의 환경을 갖다가 가상 환경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이런 수없이 많은 변화와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인프라 환경은 기존에 투자된 전통적인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부 레거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일부는 가상화를 해서 자원을 조금 더 효율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대응하기에는 인프라 환경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그에 대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격차를 과거에는 우리 인력들이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커버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격차를 단순히 인력이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사용을 가속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떤 비즈니스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생겼던 비즈니스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기존과 같이 우리가 4, 5년을 바라보면서 예측 투자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상면 그리고 인력들을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작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인력과 자원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고, 또 이미 투자된 자원이나 인력들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뺄 수도 없는 이런 사람과 기술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결국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나 인력 그리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클라우드가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리적인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중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부분도 디지털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얼마나 빠르게 적시에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의 관점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혁신의 시대이고 비즈니스의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적시에 적절한 비즈니스를 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이 기업의 생명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 또한 비용에서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비즈니스의 방향이 또 클라우드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장비를 가상화하는 것, 가상화된 자원을 갖다가 운영관리 자동화하는 것. 클라우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이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아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듯 클라우드가 기존에는 인프라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시에 제공할 것이냐에 중심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비즈니스 속도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히 제공할 것인가에 포커싱을 가져가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파스, 카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서비스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간 이후에는 앞으로의 클라우드는 이제는 클라우드 본연의 핵심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든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게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반환하고, 클라우드 간에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멀티, 분산 클라우드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클라우드가 자원, 상면, 인력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중심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것이냐,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얼마나 충족할 것이냐의 시간의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방향이 변해가면서 실제로 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 위에 기존에 투자된 장비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기반에서 일부 자원을 가상화해서 인프라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클라우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클라우드는 아니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투자된 자원과 인력 하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즈니스가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과 같은 가상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비즈니스에 맞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뿐만 아니라 가상화된 자원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자원 관리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플랫폼들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금융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통제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들만의 정책, 보안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이커머스나 게임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없어질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좀 더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사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선투자 없이 사용할 만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프라이빗과 퍼블릭들을 많이 다양하게 경험해 봄에 따라서 이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런 장점을 같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정해 보거나 아니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계시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커머스나 게임사 같이 다양한 서비스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 환경에 따라서 기업들이 프라이빗, 퍼블릭,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클라우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확산해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클라우드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기존 온프레미스와는 다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서 그리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기술 체계나 플랫폼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프라를 신규로 추가하거나 이럴 때 기존의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기술들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미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져가 있고 동일한 플랫폼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가면 기존과는 다른 플랫폼과 운영체계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다 별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 인력과 기술로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고유하게 여기는 성능이나 가용성 또는 보안과 같은 정책들을 클라우드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맞춰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실제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서 맞는 서비스를 우리 기업 정책의 일원화된 정책을 그 클라우드 정책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능이나 가용성, 보안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를 우리가 단일 관리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클라우드 사일로가 발생하고 각각의 운영체들을 별도로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우리가 클라우드를 가시성을 가지고 단일 관리를 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 배포, 운영을 제대로 다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됨으로써 비용과 관리,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우선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하면 대부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클라우드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전에 대한 것일까? 그만큼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환경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서 다양해지는 서비스 환경에 인프라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리팩터링 하거나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맞게 변경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때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우리의 스킬이나 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유관부서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자원이나 상명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력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이나 가용성이나 뭐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동일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우회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교육을 하고 확산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우리의 정책을 적용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역량을 키우는 부분들은 클라우드가 확산될 때 어느 정도 걸릴지,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정확히 인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불투명한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이전이 효과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방식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들을 배워하고 노하우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변경된 플랫폼과 운영체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우리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들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되고 각각의 비즈니스가 바뀌면서 운영 방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해지는 인프라 정책이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다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비용과 관리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어떤 클라우드가 됐든 프라이빗이 됐든 퍼블릭이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우리 비즈니스에서 필요할 때 자원을 즉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을 선택했다가 퍼블릭으로 갈 수 있고 퍼블릭을 했다가 프라이빗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려면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시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단일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과 관리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클라우드 선택의 핵심은 어떤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서비스 측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해 나갈 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경험, 역량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클라우드 간에 우리 정책을 단일하게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클라우드 간에 서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에 대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선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클라우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드려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라이빗에 또는 퍼블릭에 주센터가 됐든 DR 센터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 가상화 부분들을 전부 다 단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계열사든 아니면 어떤 회사든 간에 필요할 때 이아스든 파스든 필요한 부분들을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제공돼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프라이빗만 관리되고 퍼블릭만 관리되고 각각으로 다 운영 관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어떤 클라우드 간에 다 한눈에 가시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자동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단순히 인프라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도 코드 기반으로 모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이런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책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정책은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 됐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클라우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기존과 같이 클라우드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만 하고 퍼블릭을 쓰든 프라이빗을 쓰든 내가 원할 때 그냥 막 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빅뱅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환경을 고려해서 정확히 기업 환경을 고려하고 기업의 역량을 고려해서 차분히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기업들은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노후화된 서버 스토리지부터 가상화해서 그 위에 필요할 때 네트워크 가상화, 운영 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만 추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SDDC라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우리 프라이빗과 퍼블릭 모든 곳에서 이제 용량이나 상태, 가용률 또는 성능 등에 대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일 관리에 대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역량을 가져갔을 때, 역량을 확보했을 때 그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거버넌스와 보안들을 맞춰 나가거나 아니면 일부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필요한 플랫폼을 자동으로 배포하거나 기존의 사람들이 수동으로 해왔던 작업들을 미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예측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즉시 사용하고 단일 관리할 수 있는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접근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 기업 환경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릅니다. 많은 투자를 최근에 했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것들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를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열사나 또는 기업 고객들한테 필요한 이아스나 파스 서비스들을 턴키로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운영관리 자동화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이런 메인 주센터뿐만 아니라 DR 센터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단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능이나 가용성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업 정책에 맞춰서 적용하는 부분들로 접근해 나가고 계시고 각각의 기업에서 원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은 각각으로 분산되어서 개별 관리되었던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그런 부분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런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즉 자동화 기반의 통합 관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이 현재 SDC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구축했던 SDDC 기반은 뭐 그 기반이 조금 시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컨셉을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들을 통해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유연성을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 가상화 기반에서의 보안은 확실히 딱 계열사마다 격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가고 그 부분에서 대용량으로 늘어나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스토리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기업 고유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가기 위한 부분으로 클라우드 포탈을 적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각각의 기업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할 때도 그대로 기존에 투자된 내용들을 구성된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앞에서 제가 클라우드에 대한 이동성을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를 망설이기 시작하면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가 안 맞는다, 아니면 성능 안정성이나 뭐 정책이 우리랑 안 맞는다, 이전이 어렵다, 그리고 또는 뭐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끝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에 이렇게 많은 이유를 대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클라우드 시작 방법이 두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우선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우리 기업에 맞게끔 클라우드를 어떻게 진행할지 대상을 선정하십시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대상을 선정했다면 클라우드는 버튼업 방식으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탑다운 방식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이유는 적게 시작했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가 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힘을 실어줬을 때 클라우드 조직이 선정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참여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역량이 쌓일 것이고 그랬을 때 클라우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때는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 서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해서 클라우드를 진행해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클라우드를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갈 수 있고 그런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추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클라우드 확대, 비즈니스 유연성이나 비용 절감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려우시다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널틱스나 GPU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자문이나 컨설팅 그리고 구체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활동도 진행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DDC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그 기반 위에서 설계를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될지 우리 환경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클라우드 방향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이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역량이 확보되었을 때 기업에서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플랫폼들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리드할 수 있는 IT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DX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X 센터는 단순히 그냥 고객에게 클라우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고민을 듣고 고객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저희와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가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DX 센터를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